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 제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완성되는 아파트인데요. 네, 광명에 여러 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옆에 철산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히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그 광명 사거리역 기준으로 북쪽 지역 1구역이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였고요. 2구역이 광명 트리우스, 그리고 4구역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였습니다. 이거는 다 분양을 했죠. 2구역은 아직 완판되지 않았지만 1구역과 4구역이 완판됐습니다. 특히나 4구역은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이라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완판이 됐습니다. 그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구역, 즉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위치는 바로 그 완판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바로 옆 단지입니다. 그래서 역하고도 가깝습니다.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4구역처럼 가격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완판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입니다. 도보에서 6분에서 7분 거리인데 5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바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단지인데요. 여기 별표 표시한 데가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여기로 바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낸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품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지 바로 인근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빌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지금 복합시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돌봄 시설도 넣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를 넣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시설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현충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내 산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공원 산책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공원은 약간 언덕진 곳입니다. 약간 산처럼 돼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고 엄청 높지는 않고 그냥 조금 언덕진 공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장이 있습니다. 뭐 먹거리라던가 이런 거를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큰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철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철산 인프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광명사거리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는 지하철로 4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뭐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뭐 가는 시간, 단지에서 걸어가는 시간 합치면은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3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럼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일자리가 많고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3, 4타입 소형 평수에 대한 니즈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 아울렛, 롯데 아울렛, 마리오 아울렛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같이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광명 사거리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9분 정도 걸립니다. 단지에서 걸어 나오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35분 정도 걸리겠죠. 자, 근데 물리적 거리에 비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안산선 개통 시 신안산선 지금 이미 착공을 했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제 곧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 시 여기 별표친 보라색으로 별표친 신풍역에서 갈아탈 수가 있는데요. 자, 신풍역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은 7호선 타고 가다가 신풍역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은 여의도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내로 단지에서 여의도역까지 20분 내로 도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분 내로 도착하고요. 순수하게 광명 사거리역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10몇 분대, 뭐 15분 이런 식으로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역에. 그 다음 광명 사거리역에서 논현역까지는 34분입니다. 강남 논현역 알고 계시죠?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강남. 그래서 총 34분 정도, 34분에서 40분 정도. 왜냐면은 단지에서 걸어 나오는 시간도 합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종강역, 7호선 타고 가다가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쭉 가면은 일자리 많은 종로의 종강역까지 39분. 그래서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총 45분이면 도착합니다. 서울 주요 일자리를 3, 40분대에 갈 수가 있죠. 나중에 여의도는 2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장점 뚜렷합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 주요 일지 3-40분대 도착하고요. 신안산선 개통 시 그 호재도 약간 누릴 수 있다. 여의도 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월세 세팅하기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광명 뉴타운 유일한 초품화입니다. 4구역이 초등학교가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가깝긴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광명 뉴타운 5구역, 이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냥 단지 내에 나 있는 길 가기만 하면은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품하고 게다가 그 초등학교가 밑에 복합교육시설, 다른 여러 돌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모두 개발 중이라서 신도시 느낌이 날 겁니다. 특히 그 광명사거리역 북쪽 기준으로 북쪽에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이 모두 밀집해 있고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도시, 미니 신도시 느낌이 날 거고요. 1, 2, 4, 5구역 중에서 여기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가장 늦게 입주합니다. 그만큼 가장 새 아파트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사하는 현장이 다 끝난 이후에 들어가는 거라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단지 내 2단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약간 5구역이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1단은 거의 그 평지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단 언덕을 평탄화했습니다. 옛날처럼 아파트를 막 언덕지게 경사지게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평탄화 1단, 그 다음 평탄화 2단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방 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큰 단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 주변에 많은 입주 물량이 있을 겁니다. 물론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가장 나중에 입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나 월세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월세 세팅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3, 4타입 4억 1,500에서 4억 6천이고요. 확장비는 290만원, 590만원이 있습니다. 3구 타입 분양가는 4억 7,100에서 5억 4,100이고요. 확장비도 A타입, B타입이 290, 5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일 타입 6억 9,700에서 8억 200입니다. 확장비 1,350만원이고요. 5구 타입은 7억 7,300에서 9억 200만원입니다. 확장비 1,650만원, 1,690만원 있고요. 7일 타입 8억 9,100에서 10억 3,900입니다. 확장비 1,720에서 그 다음에 1,740짜리도 있고요. 84 타입은 10억 6,500에서 12억 3,500이고요. 확장비는 1,790만원, 1,750만원입니다. 99 타입은 14억 2,400에서 15억 7,500이고요. 확장비는 1,830만원입니다. 에어컨은 330만원에서 930만원이고요. 자, 가격을 포함시켰을 때 3, 4 타입은 4억 2,100에서 4억 6,900, 39 타입은 4억 7,700에서 5억 5천, 51 타입은 8억 1,100에서 8억 2,100, 그 다음에 59 타입은 7억 9,300에서 9억 2,500, 그 다음에 71 타입은 9억 1,200에서 10억 6,300, 그 다음에 84 타입은 10억 8,600에서 12억 5,900, 그 다음에 99 타입은 14억 4,700에서 16억 300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 타입인 59 타입과 84 타입을 기준으로 주변 단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지금 빨간색 표시한 데인데요.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고요. 아파트 세대수가 총 2,878세대라는 점 기억하시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입니다. 2022년 입주한 새 아파트고요. 1313세대입니다. 물론 이 철산역 롯데캐슬 SK뷰보다 약 1000세대 정도 많고 그 다음에 5년 더 새 아파트입니다. 바로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요. 참고로 철산역 롯데캐슬이 더 상급지긴 합니다. 왜냐? 광명사거리역보다 철산역 쪽이 광명사거리역 쪽은 재개발 단지고 철산역 쪽은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래서 철산역 쪽이 아무래도 땅도 반듯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산역 롯데캐슬은 SK뷰보다는 조금 싸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싸야지 정상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59 타입 호가가 여기가 9억 4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철산역 롯데캐슬이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실질적으로 9억 4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59 타입이 9억 4천에 거래가 되는데
분양가가 이거보다 싸죠. 9억 4천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단지, 똑같은 단지 84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호가는 12억 5천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12억 3천에 찍혔습니다. 거의 호가대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최고가가 12억 5,900이잖아요. 여기가 탑층입니다. 탑층.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분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뭐 비싼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옆에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84 타입이 더 비쌌는데 완판이 됐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4구역과 가격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파란색 표시한 데가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입니다. 여기 2023년에 입주했고요. 1187세대입니다. 지금 비교하는 단지보다는 지금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역과의 접근성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초품하고요. 그래서 지금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더 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도 많고 더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요. 자, 5구 타입 호가가 여기 파란색 표시한 데는 7억 8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도 뭐 7억 9천에 찍혔고요. 자, 그러면은 5구 타입 가격이 분양가가 대충 비슷한데 조금 더 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더 좋다고 했죠.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가격이다. 자, 이제 4구역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표시한 데가 바로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고요. 빨간색 표시한 데가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인데요. 네,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5구 타입은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84 타입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더 쌉니다. 가격이 대충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분양가가 시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지만 여기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2027년 입주 예정이라서 한 2년 정도가 더 새 아파트인 상태겠죠. 가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자체는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뭐야 경기도인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긴 서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경기도라는 주소가 붙었을 뿐 그냥 서울 주요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미니 신도시처럼 이렇게 확 변하는 곳, 이곳은 나중에 가격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안전마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변 시세대로 나왔어요. 안전마진이 없지만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 좋고요. 초품하고요. 대단지고요. 상권 인프라 좋고요. 역세권 등을 고려하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당가는 오히려 51 타입보다 84 타입이 싼 편이에요. 그래서 84 타입이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4 타입, 39 타입은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라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력적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입주 시기가 늦기 때문입니다. 2027년까지 끌고 가는데 중도금이 무이자나? 그러면은 엄청난 이득이죠. 그냥 계약금만 있으면은 2027년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34 타입, 39 타입 가까우니까 월세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북쪽에서 가장 늦게 입주하는 재개발 단지입니다. 1구역, 2구역, 4구역 여기 다 입주하고 나서 여기 마지막으로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되면은 이미 주변에 뭐 공사가 다 끝나 있어서 공사판인 게 없습니다. 다른 구역은 이제 입주해도 뭐 공사 중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입주하고 나면은 근처 아파트가 이미 다 새 아파트인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남쪽에 남은 구역이 있긴 합니다. 딱 3구역 남았습니다. 9구역, 11구역, 12구역은 이제 지금 철거 진행 중이거나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사비가 그 사이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5구역보다 거의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같은 역세권인 11구역이나 12구역은 훨씬 비싸게 분양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먼저 분양받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이, SK뷰, 힐스테이트 3개 건설사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네, 단지와 초등학교가 바로 연결되게 통로를 만들어 놓아서 초등학교 가기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으로 나눴습니다. 앞에 왼쪽에 서쪽의 1단, 그 다음에 오른쪽이 2단입니다. 그래서 저층을 분양받더라도 2단에 있는 사람들은 뷰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형평수를 1단 쪽에 배치시켰습니다. 소형평수를 1단 쪽에 배치시켰는데 대신 옆에 그 4구역, 그 다음에 뭐 북쪽으로는 뭐 2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쾌적할 겁니다. 그리고 역도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자, 3, 4타입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기준 남동향이고요. 네, 방 1개, 화장실 1개입니다. 그 다음에 3, 4B 타입. 네, 거실 기준 남동향이고요. 방 1개, 화장실 1개입니다. 그 다음에 39A 타입입니다. 거실 기준 남동향이고요. 방 1개, 화장실 1개입니다. 총 100세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B 타입입니다. 총 22세대가 나오는데 거실 기준 남동향이고요. 방 1개, 화장실 1개입니다. 여기는 소형 평수가 굉장히 일반 분양 물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평수가 조금 있는 거는 조합원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자, 5일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입니다. 이게 아마 인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총 매가가 다른 4구 타입보다 가격이 매력이 있으면서도 평면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보통 이 정도 평수에 방 2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방 3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냥 5구 타입과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화장실이 2개가 아니라 하나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네, 5구 A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서형입니다. 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참고로 2층, 3층, 탑층만 있습니다. 다른 층은 물량이 없어요. 근데 1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1층이 다 없습니다. 전부 다 필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분양받으셔도 밑에 띄워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사생활 침해 받을 게 없다. 게다가 2단 높은 데 받으시는 분들은 사생활 침해 요건이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2층, 3층, 저층 받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5구 타입보다 작은 평수, 3, 4 타입, 3구 타입, 5일 타입은 층수가 여러 층, 로얄 층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5구 A 타입부터 74 타입, 84 타입, 99 타입은 2층, 3층 아니면은 탑층입니다. 꼭대기층. 자, 5구 B 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서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고요. 2층, 3층, 탑층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1층 없고요. 필로티라서 좋습니다. 7 A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 남서향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2층, 3층, 탑층이 있습니다. 탑층 되면 뷰가 좋은 거고 2, 3층 되면은 분양가가 싸서 좋은 겁니다. 2, 3층, 저층은 특히나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층 나오면은 가격 싸서 좋고 탑층 나오면 뷰가 좋아서 좋다. 그 다음에 7을 B타입 2베이 타워형입니다. 남서향,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2층, 3층, 여기는 4층도 딱 한 세대 있더라고요. 2층, 3층, 4층, 그리고 탑층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1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로티고요. 84A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입니다. 구조가 제일 좋죠. 그전 거는 이제 4베이가 없었는데 84A 타입부터는 이제 4베이가 있습니다.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일반적인 구조고요. 2층, 3층, 탑층이 있습니다. 1층 없고요. 필로티라서 좋습니다. 84B 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동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 여기도 2층, 3층, 탑층이고 1층은 없습니다. 참고로 탑층은 30 몇 층짜리도 있고 20 몇 층짜리도 있고 10 몇 층짜리도 있기 때문에 탑층은 각 평면도마다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 타입입니다. 99 타입도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이고요. 여기는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방이 무려 4개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층, 3층, 탑층 물량이 나옵니다. 역시나 1층 없고요. 필로티가 높아서 좋습니다. 분양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특별 공급이 있고요. 1월 4일 1순위, 1월 5일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이므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1순위이지만 경쟁시, 광명시 거주자 우선 공급이고요. 8호 타입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호 타입 초과 추첨제 110%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인데 중요한 건 3, 4타입, 3, 9 타입. 이 쬐끄만 타입은 중도금의 무이자입니다. 게다가 여기가 2027년에 입주이기 때문에 꽤 계약금만 있으면 꽤 길게 들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1년이잖아요. 거의 4년을 끌고 갈 수 있는데 1년 제외하면 3년 동안이나 분양권인 상태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장점이 뚜렷하죠. 네, 종합 의견입니다. 역세권의 대단지의 초품화의 상권 인프라 등 모든 장점을 갖췄습니다. 인근이 모두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미니 신도시처럼 개발돼서 나홀로 단지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단지가 시너지 되면서 새 아파트 들어서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면은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가 이제 분양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광명 뉴타운 9구역 분양할 때 주변 가격이 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11구역, 12구역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올라서 나오면은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당연히 가격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주요 일자리를 30분에서 40분 사이 접근 가능합니다.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특히 7호선 주변의 역세권 아파트가 바로 4구역과 5구역, 여기 바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거든요. 그 다음에 11구역, 12구역은 아직 안 지어졌고요. 그래서 이 4개 아파트 단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그 다음에 광명 뉴타운 11구역, 12구역, 여기 단지는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거주자라면 어느 타입이건 무조건 청약하겠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추후 남은 광명 뉴타운 분양가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절대 싸질 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라면 저라면 84 타입에 청약하겠습니다. 왜냐면 광명 뉴타운 7호선 역세권의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앞으로 84 타입은 총 13개 세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광명 뉴타운 9구역에 84 타입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구역, 12구역을 합쳐서 총 13개 세대밖에 일반 분양이 안 나와요. 그러면 84 타입이 희소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84 타입에 저는 희소한 타입이니까 거기에다 청약을 하겠습니다. 물론 목돈이 있으면은 분양보다 입주권을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는 2027년에 입주합니다. 거의 4년을 끌고 가야 되는데 목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권도 괜찮지만 차라리 청약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은 계약금 끌고 계약금만 내고 4년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분양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인 소형평수도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젊은 사람들이 월세 수요가 있겠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가 2027년에 입주이기 때문에 1년 전매 제한 지나고 나서도 무려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게다가 중도금 무이자면은 자기가 원할 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청약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